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코스닥 0.6% 하락했고요. 오늘 증시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 또 그 코로나에 대한 소식과 그 다음에 헝다그룹에 대한 파산설이 또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뭔가 또 글로벌 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이제 월요일 장에 들어와 보니 장 초반에는 이제 크게 하락을 좀 했지만 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 치명률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헝다에 대한 그런 부동산 파산 위기는 어느 정도 이전부터 좀 진행이 되어 왔던 터라 이번에 한 번에 큰 급락을 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게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바닥 근처에서 지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바닥을 터치를 했고요. 한 번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밀어 올렸고요. 2,900 중반 정도로 이렇게 지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 정도, 주봉과 뭐 월봉 정도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월봉을 보았을 때는 사실은 이번 달부터 좀 반등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전에도 주가가 좀 하락할 때 보면은 조금씩 반등을 해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이탈을 하더라도 돈이 이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치에 따라 성장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매일 똑같은 말을 드리지만 지금은 가치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100% 가지고 계시다면 만약에 현금을 100%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이제 100% 전부 다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그런 장입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도 하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사실은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식이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단가를 낮출 때도 조금씩 분할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이렇게 코스피에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저점을 딛고 반등을 했고요. 241선 근처에서 지금 마무리를 좀 했지만 뭐 여전히 왔다 갔다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낙폭이 큰 모양새고요. 오늘도 크게 좀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했는데 확실히 이 정도에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기술주 혹은 바이오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코스닥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도한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이 이 코스닥 쪽에서 빠져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182원으로 1원 정도 내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뭐 요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 1200원 선을 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1200원 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0원 선을 넘어가 주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로 갔을 때, 지수 선물은, 네, 프랑스, 뭐, 유럽, 네, 모두 이제 다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수익률을 보았을 때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38% 정도로 네, 상승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많이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한 여파로 좀 하락을 한 것도 있고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안정세를 찾으면 다시 한번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상황이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상승해서 27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뭐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외 가격은 뭐 부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일별 거래량을 보게 되면 578만 주로 어제보다 그제보다는 좀 증가를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최근에 비해서 많이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가가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크게 하락한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2만 원대 혹은 19,000 후반대 정도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네,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두산중공업만의 그런 종목보다는 이 원전에 대한 테마 전체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전 테마 중에는 일진파워,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 한전기술도 좀 올라가다가 조금은 네, 부합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두산중공업을 보게 되면요. 일봉을 봐서 먼저 기술적인 분석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매일매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 자체는 27,100원, 저점 라인 자체는 19,40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그린 채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유상증자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 단계를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단계는 주가를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과정 혹은 횡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갭으로 한 번에 하락을 시킨 다음에 좀 반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가격이 12월 말에 12월 말에 이제 결정이 날 거고요. 그 12월 말 가격과 그 다음에 2차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내년에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가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격 결정 3일 정도, 5일 정도 전에 그 평균값 곱하기 60% 정도로 했을 때 그 기준주가 곱하기 60%를 했을 때 맥스 값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 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 유상증자 가격 계산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그 과정에 맞는 계산법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뭐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매번 이렇게 동일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또 알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미 들었던 분들에 대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계속해서 241선 지지를 해주면서 두산중공업의 평균 가격 24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월봉 추세상으로 이렇게 U자로 들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이미 두산중공업은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가격이 혹은 가치가 이미 뭐 선반영이 되어서 이미 이제 SMR이라든지 그런 원자력에 대해서 선반영이 된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최저점 기준으로 네, 22,222원이죠. 그 기준으로 해서 네, 주가가 네, 2만 원대니까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이 아니냐. 지금 시가총액은 이제 10조 정도죠. 그래서 지금 가격 기준으로 뭐 유상증자 8,400만 주 정도가 또 추가로 상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뭐 권리락까지 해가지고 한 1조 5천억 정도가 추가로 상장된다고 했을 때 12조 정도가 되겠네요. 네, 시가총액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12조라는 것이 두산중공업의 적정 가치인가? 뭐 그게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혹은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절대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애널리스트 자체도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 얼마를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목표가와 괴리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감히 두산중공업이 얼마를 간다 뭐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는다 이거는 사실 뭐 조금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소신 있게 한번 3만 원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 3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여러분들께 이제 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금으로부터 3만 원이면 만 원 정도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은 이제 권리락 이후입니다.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주가가 네, 1.15를 뭐 1호 정도를 나누게 되는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만 원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권리락 발생 이후에는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3만 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한 2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의 시가총액 2배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도 사실은 네,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크게 뭐 관심이 없을 때 5천 원대 그리고 만 원대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하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도 이제 3만 원 정도로 올라왔던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10배 가량의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10배까지 올랐으니 적정 가치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네,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5배가 추가로 더 올라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뭐 사실 이전에 이 두산중공업이 한참 올라갈 때 보시면은 어 월봉이 지금 거의 뭐 7개월 연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횡보 이후에 마지막에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UAE 그 수주가 있었고요. 4대 그 다음에 그 전부터 해가지고 건설 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상당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에 대한 그런 호재로 이렇게 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올라갈 때 조선주, 건설주가 한참 올라갈 때 그때 두산중공업 차트고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네. 지금 뭐 4천 원 정도에서 15만 원을 갔다면 거의 뭐 몇 배죠? 3, 40배인가요? 네, 그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뭐 글로벌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고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건설 붐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건설 쪽에 이제 서서히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설 쪽에 이제 투자를 하다가 원전 쪽도 이제 진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자금줄이 막히고 두산그룹 차원에서 계속 무리하게 두산건설을 살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두산중공업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떨어지게 되었고요. 기업의 미래, 네, 기업의 미래와 그 다음에 재무가 두 가지가 다 이제 없는 그런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두산중공업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친환경에너지, 네, 풍력과 그 다음에 태양광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두산중공업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재무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10,0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그죠? 고점이 이제 18,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거의 9배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그 재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때에 그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9배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두산중공업이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횡보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1조 2천억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쿠아 두인을 8,500억 정도에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도 매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두산 퓨얼셀에 대한 지분을 두산으로부터 네, 양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 또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서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그 두산 밥캣, 네, 그 지분을 또 합병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골프장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 매각을 하면서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그런 재무 개선 구조를 이 구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가 이제 여기가 원전입니다. 네, 한미 원전 협력. 이때가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때 상승과 굉장히 다른 의미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원전이 살아날 것이다, 원전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라왔고요. 그죠? 그래서 10,000원 후반대까지는 두산중공업이 그냥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재무 개선에 대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 한미 원전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뭔가 원전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전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SMR이라는 알파까지 생겼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가 원래 기존으로 굉장히 잘 진행을 해왔지만 사실 뭐 투자를 조금 네,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세계에 대한 기업으로부터 이 기술을 따라잡힌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주기기라든지 원전에 대한 핵심 부품을 두산중공업이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와 같은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주가를 보게 되면 유상증자 이제 받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10,000원, 1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10,000원 정도? 거기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갔죠? 32,000원. 3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상승도 사실 굉장히 네, 컸죠. 네, 갑자기 단기간에 3배 정도 올라가니까요. 그 3배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한 네,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좀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또 이슈가 있죠. 합병에 대한 신규 상장 주식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건설 매각,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진행하는 유상증자. 이 상승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제2의 유상증자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1조 5천억의 알맹이를 들여다보니 8천억 정도가 신규 사업에 투입이 되고, 해상풍력, 그 다음에 수소 가스 터빈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죠? 그쪽으로 신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 그 다음에 수소 뭐 전지라든지 그런 쪽이죠.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 그렇다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요때 상승 때는 친환경 에너지로 이게 두산중공업이 진출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고요. 하지만 그때는 재무가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그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채권단으로부터 좀 관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유상증자 진행하고 MSCI 편입되고 그 다음에 뭐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받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두산으로
부터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무 개선을 상당히 많이 이뤄냈고요. 부채 비율을 300% 이상에서부터 150%대로 낮추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 과정을 지금 다 겪어와서 그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중공업의 원래 가치를 좀 찾아왔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원전에 대한, 그리고 SMR에 대한, 그리고 수소 가스터빈, 그다음에 해상풍력,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신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그 두산중공업과 상당히 다른 점은 환경입니다. 네, 지금 주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이죠. 예,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만 비교를 하더라도 네, 이 오랜 기간 동안은 동일본 대지진, 네, 그 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증시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그다음에 신종플루에 대한 그런 이슈, 그런 과정으로 굉장히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유럽 각국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추가 증설보다는 탈원전 쪽으로 좀 기울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하락세를 겪게 되는, 그 다음에 건설에 대한 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차그라들었죠. 이젠 재건축 이외에는 뭐 크게 건설 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설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똑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그 벽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 친환경 에너지, 네, 수소 가스터빈, 그 다음에 해상풍력,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 개선까지 진행을 하면서 두산건설에 대한 그런 투자금과 네, 부채를 모두 거의 다 상환을 진행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네, 신사업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때와 요때는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때 지금 현재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AI, 그다음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네, 그다음에 저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에너지입니다. 그죠? 2차 전지 대량 양산을 하거나 뭐 자율주행 차를 뭐 양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공장을 증설을 하고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인프라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에너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뭐 겨울철 되면 폭설이 내리고 갑자기 비가 왔다가 눈이 내렸다가 엄청나게 폭염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공장 가동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을 보게 되면 폭설로 인해서 네,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안보이자 네, 국가 안보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적인 그 원전이라든지 SMR 관련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실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발전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 에너지 산업에 크게 투자를 하고 경험이 많은 기업은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봤자 이제 효성중공업 그리고 뭐 하나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는 뭐 나머지는 다 반도체, 차량 뭐 이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소프트웨어 쪽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그 발전 플랜트 중공업 쪽은 네, 두산중공업이 지금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그런 에너지 쪽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아주 잘 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과 이때는 뭐 주식수가 많이 차이 나고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뭐 올라가지 않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잣대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차, 2차, 3차 상승까지는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 가격을 뭐 3만 원으로 잡긴 잡았지만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고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락에 대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 하락으로 인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요런 구간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려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개인 투자자 몇 명,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물렸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이 안 올라간다. 그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주가 자체는 네, 움직이는 특정 세력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주가를 공격적으로 일단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세력은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만주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큰 돈 투자하셔가지고 뭐 두산중공업을 만주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 만주를 뭐 한 번에 매도를 한다고 한들 그렇게 매도를 만주씩 한 번에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주가를 특히 올리는데 주가를 올리는데 만주씩 쏟아붓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 슈퍼 개미를 제외하고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평소에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그런 외인 투자자들, 그죠? 그런 투자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뭐 단합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호회라든지 뭐 투자 연합회라든지 뭐 그런 쪽이 아니라면 크게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동시에 어느 가격대에 매수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사고 뭐 어느 가격대에 팔자 하고 약속을 하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 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자들은 적어도 이제 수백억에서 수천억 가까이 돈을 굴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수천억을 뭐 목표가로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수백억씩 네, 한 달가량 뭐 그렇게 들어오고 뭐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뭐 매물, 뭐 거래량 이런 거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세력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여기 뭐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좀 내려가고 그랬다고 한들 결국에는 올리려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뭐 이때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물려 있는 개미들이 있는데 올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한 번에 그냥 쭉 밀어 올리는 것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그간 패턴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네, 어느 그 큰 세력들이 뭐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뭐 사실 저는 기관이 주로 두산중공업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관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관 세력이 힘을 한번 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수많은 개미 뭐 좀 소위 말해서 시체라고 하죠. 여러분들 표현할 때 보시면은 이때도 올라갈 때 보면은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 다 뚫고 올라갑니다. 다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뭐 위에 뭐 누가 많이 물려서 안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사주지 않는 세력이 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올라갈 때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그 세력도 완급 조절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큰 박스권을 그리고 저희도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상증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을 뭐 보고 뭐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뭐 둘 다 매수했지만 기관 투자자 중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요.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를 다시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목표하는 지분 자체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대로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0월, 11월 해가지고 5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지분이 거의 6%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분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투신보험 다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51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위로 다시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3일 정도 감소를 해가지고 1510만 주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확실히 일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7만 주 11월 30일 정도에서 좀 많이 공매도 거래가 나왔었는데 한번 증가를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꾸준히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쇼커버링이 좀 나와준다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외국인 투자자 혹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차 잔고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도 상환이 진행되었고요.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같이 상환이 되고 있는 방향이고 대차 잔고도 4,310만 주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번 크게 증가했다가 감소를 했지만 며칠 정도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도 사실 최근에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 투자를 하신 뭐 분들이 상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그렇게 상환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1000만 주에서 800만 주 정도로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 물량은 뭐 추정 52만 주 대비 당일은 99만 3천 주로 조금 많이 감소했죠. 그래도 뭐 어제 대비해서 매수를 한 것이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보유율 자체는 8.1% 정도로 8%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 수급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연기금 투자자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괜찮게 진행되었고요. 두산 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먼저 원전 소식부터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워커샵에 대한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 소식에 대한 이 기사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한수원 넘어갔네요. 한수원 미국 원전 업계와 협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정재훈 이 한수원 사장님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제 기대를 한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제 SM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원전 산업계와 이제 협력을 강화했고요. 이제 2일에서 3일 정도 이렇게 미국 워싱턴 DC 원자력 협회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에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었던 그런 워크숍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 보면 미국의 원자력 협회, 애틀랜틱 카운실,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테라파워.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 관련 SMR 기업입니다. 이렇게 참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양국의 전문가들이 원자력 사업에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고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기업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우리나라 특히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한수원 사장님이 원자력 협력 워크숍을 통해서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한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 실질적 협력을 기대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고요. 이미 사실 이 실질적 협력은 두산중공업과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을 하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깊은 그런 워크숍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뭐 계약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협력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무대가 펼쳐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나는 이제 두산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산은 뭐 구조조정 마무리 수순 불확실성 해소로 해가지고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또 목표가를 상승하게 되었고요. 두산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사실 엄연히 따지면 좀 다른 그런 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자체를 지금 11만 3천 원에서 15만 3천 원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그룹 자체에 지금 재무 개선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 아래 있는 두산중공업도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 내용은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이 중 7천억 원은 채무 상환, 그 다음에 오는 2026년까지 수소터빈 분야에 3천억 원, 해상풍력에 2천억 원 등을 사용할 계획이고 소형 모듈 원전, 연료전지, 수력, 태양광 등에도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및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한 이 성장성이 같이해야 거수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수사에 대한 목표가를 11만 3천 원에서 15만 3천 원으로 거의 뭐 3, 40%가량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지금 두산그룹의 전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내년에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결정되고 상장이 되고 거기에 대한 소화가 끝나고 난다면 이제 본격적인 그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해 거의 끝났다라고 친다면 한 3개월 정도 조금만 더 버티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조정기 혹은 뭐 소화하는 기간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다가 이제 그때 본격적인 시작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